북한에서 있었을 때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왜냐면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 벌벌 떤다고 북한에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항상 그 핵을 가지는 거에 대한 명분을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배를 걸른 한이 있더라도 그 미국을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의 그 맞설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절라매더라도 핵을 가지면 미국도 뭐 남조선도 알아서 와서 무릎을 꿇고 쌀이든 기름이든 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저희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열병식에서 좀 놀라웠던 게 조국 통일이라는 구호가 빠졌어요. 항상 그게 있었어요. 뭐 김정은 결사옹이 그다음에 뭐 조국 통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젠 진짜 통일 이런 거는 안 하려나 보다.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 구호가 빠졌구나. 그야말로 이젠 체제 수호, 그야말로 이젠 북한의 열병식이 가병, 사병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의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북한에서 때 열병식 잘 안 봤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위에가 썩었어요, 위에가. 이번에 열병식이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열병식을 제가 다 보고 북한 열병식 보니까 굉장히 촌스러운 겁니다. 북한 열병식이. 그런 감정을 좀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딱 중국 열병식이랑 이제 딱 그 한 달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촌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열병식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선 새로울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외교적인 측면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건 북한이 우리 고립 탈피했어요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김정은 양옆에 누가 왔는지를 좀 보시면 그전 열병식들이랑은 좀 달라요. 일단은 중국의 2인자 리찬 총리 왔죠. 그 러시아의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참석했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8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라오스, 이란, 인도네시아 11개국의 외빈이 참석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봐라 미국하고 한국이 아무리 국제제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립 안 됐는데? 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외빈들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대외적 위상이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왼쪽에 누가 섰냐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소기가 서 있습니다. 이거는 우레 갈래상을 넘어서 네. 중국, 뭐 러시아 같은 기존의 그 북한의 우방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우방국들뿐 아니라 사회주의권에 있는 나라들과의 연대 이런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미지 하게 되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대북 제재 그리고 뭐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왕따가 된 국가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우린 고립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고 종상국가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걸 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외교 지평이 지금 확대돼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아마 시사해 주려고 안타깝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 이 지난 중국 전승절 때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잖아요. 김정은이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김정은이 그 중국 전승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다자 외교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편견을 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다자 외교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그런 다자 공간에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수반급들을 참가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다자 공간에 보면 이제 국가 수반들은 경호원들도 실제 대동 못하고 들어갑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통역만 데리고 들어가는 대통령이 있어요. 대체를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거기 들어가 보면 휴게실에 앉아서 대통령들끼리도 이제 저들끼리 마음 맞는 대통령들끼리 얘기도 하고 한 잔 마시고 막 어떤 대통령들은 이제 옆에 우전을 안 해주면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김정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기 그 절대 존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자기 몸가짐 하나하나 상대방이 보는 걸 많이 무시하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다자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부자리에 들어가서 왕따가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사진 찍을 때 사이드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시진핑 형님 옆에서 떨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불안해. 형하고 떨어지면 불안해. 약간 얻어두는 소리에 의하면 쿠바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양자 회담은 못해도 그런 다자적인 공간에서 조금 접촉이라도 하자고 제안 왔던 사람들이 있대요. 아, 몽땅 다 차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즉흥적인 이런 걸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죠. 실제 이번에 중국 가서 보면 북중 회담했고 북러 회담했고 아무런 회담도 안 했어요. 네. 그런 다자적인 접촉 이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뭐 이번에 김정은이 뭐 다자 외교에 나섰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그 생각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